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생활 소비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 무엇인지 일단 공개부터 할게요. 화면으로 주제 만나보시죠. 경기 침체에도 생활 소비재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굉장히 좀 지속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나름 선방해주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거든요. 점검해 볼게요. 특히 아래 공포라고 하죠.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 아래 공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생활 소비재는 좀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땠나요? 네, 무풍지대라고 하시니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화장품이나 의류 등 생활 소비재 시장에서의 내수 소비가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좋아지는 카테고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카테고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오프닝 관련된 소비 수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소비의 여력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기조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 사업을 영위하는 되게 많은 소비재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중국 사업에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주가를 끌어올렸던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당장의 1분기 실적은 면세가 좀 당장 좋지 못하고 또 로컬 소비, 중국 로컬 소비가 생각보다 회복이 좀 더딘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 갈수록 좀 실적이 나아질 것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을 전방으로 두고 있는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브랜드사들은 일부 좋은 경우도 되게 많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한세실업이나 영업매업 같은 OEM사를 주로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미국의 소비도 1월, 2월 대비해서 3월, 4월이 좀 지속 가능하게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도 조금 애매한 감이 좀 없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의류 재고가 여전히 과하게 좀 높아져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지켜보면서 소비주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적을 저희가 정리하자면 좀 엇갈렸다. 그러니까 희비가 기업별로 교차했다라고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춰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과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시국에는 좀 동의한다라고 보십니까? 약간의 그 산업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특히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좀 빠르게 반영을 해왔던 건 사실인데 그거에 비해서 실적이 좀 못 따라가는 양상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부담이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약간의 최근에 좀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좀 의식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지는 그 통에 사실은 연초부터 꾸준히 올라왔던 중국 리오프닝 소비 수혜주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조금 좋게 볼 여지가 다시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답변이었는데 그럼 화장품주 좀 보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대장주로 여기는 화장품주 하면은 뭐 아모레퍼시픽, LG생건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들이 좀 저조했던 반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곳은 그래도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판단은 좀 어떻게 하세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글로벌에 굉장히 성장하는 바이어들을 두고 있는 OEM사라는 이런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크게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글로벌리 이제 로레알 그룹이나 루이비통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이 문을 닫았을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케이스인데 이런 기업들을 바이어로 주로 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강하고 앞으로도 조금 실적의 어떤 기대치가 꺾이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보는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따이공 수요가 있었던 기업들은 그러면 기대치를 하회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워낙 그 따이공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우리나라의 우리 기업의 산업에 되게 영향을 좀 많이 미쳤잖아요. 특히 소비재 관련해서는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면세업자들이 따이공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소위 갑질이죠. 이런 어떤 갑질을 일으킬 만한 어떤 사태들을 많이 줄이자 혹은 수익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영업 행태를 보이고자 이렇게 최근에 보이콧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따이공의 어떤 리스타킹 차원에서
소비자의 수요는 일시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면세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순수 관광객이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긍정적이게도 요새 1월, 2월, 3월, 4월 달 추세를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2배씩 MOM으로 먼틀리로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명동상권이나 아니면은 면세 채널의 어떤 트래픽 자체를 조금 개선시키고자 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백화점 가도 조금씩 외국인들이 특히 이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중국인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어를 쓰지 않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드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근데 우려감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인데요. 이 정치적인 이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발목을 좀 잡아요. 이제는 좀 발목을 놔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주들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정 단계일까요? 쉽지 않지만 네. 사실 지금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으로 중국의 소비 수혜를 크게 가져갈 만한 기업들이 주가가 연초 이전 수준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 밸류에이션이 30배까지 빠진 상황이고 LG생활건강도 20배 초반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피어랑 비교해봤을 때 결코 사실은 좀 이제는 이제 바닥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지 네.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이제 중국 소비 수혜가 로레알이나 루이비통 그룹에 조금 더 집중되고 한국 회사들은 조금 이렇게 후순위로 좀 약간 뒤처지는 경향이 네.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그간 구조조정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해왔고 최근에 또 브랜드 리빌딩도 굉장히 좀 진행을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체질 개선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2분기, 3분기, 4분기는 1분기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어떤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의류나 화장품 쪽에서 그 가격 인상 계획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가격이 오를 전망이 있다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좀 순환이 있진 않을까요? 사실은 작년이 가격 인상을 하기에는 좀 더 좋았던 시기인 것 같기는 올해보다는? 해요. 올해보다는 오히려 작년에는 소비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원부자재 가격이 죄다 좀 올라가는 상황에 있었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소비재 기업들이 가격에 좀 반영을 하는 추세가 있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패션 재고는 좀 쌓이는 기조로 다시 좀 돌아섰고 또 화장품 소비도 그냥 되는 기업들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좀 또한 그 원부자재 가격도 일부 설탕 가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년보다는 하향 안정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작년보다는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보다 뭐 제품 믹스를 개선시킨다든지 혹은 해외 시장을 뚫는다든지에 대한 어떤 성과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화장품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의류 업종도 이야기해볼게요. 앞서서 간략하게 오히려 지난해가 가격 올리기에 더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소비가 좋았다. 즉 보복 소비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좀 써볼까? 없지만 그래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영향으로 또 의류 쪽에서는 실적이 괜찮았다고 들었어요. 올해부터는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워낙에 소비가 사실은 좀 좋지 않더라도 네. 돈을 쓰게 되는 브랜드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마다 차별화가 돼 있나요? 브랜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로 좀 느끼는 바, 체감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작년, 재작년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올해는 좀 하향 안정세 되는 기조라고 좀 보셔야 되는 게 무난하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의류주들은 좀 네. 종목을 굉장히 잘 선별하셔야 합니다. 그냥 모든 의류 종목이 좋았던 시기는 작년, 재작년이었었고요. 올해는 뭐 사실 신생 브랜드여서 출점력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해외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써볼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여력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의류가 좋았던 시기는 작년, 재작년, 코로나 이후 그 시기밖에 없었다. 그 전에도 그런 시기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산업 자체를 네. 거의 13, 14년을 오. 봤지만요. 네. 한 번도 의류 산업이 오버헤이셨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이 유독 이제 특별한 사례였다. 내수에서의 어떤 소비가 좀 국한되는 시기였었고 그 어떤 소비가 좀 패션 쪽으로 좀 몰입이 되는 경향이 네. 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좀 하락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지금 이게 보고 조정이 있습니다.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원래대로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조정이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정을 한번 해볼까요? 결정이란 단어가 좀 거창할 수 있는데 화장품이냐, 의류냐, 만약에 이 둘 중에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두 산업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너무 달라서요.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았었다가 이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의류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이 너무 좋았었던 거를 이제 되돌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의류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선별해서 잘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서 모멘텀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좁혀서 보실 필요가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중 관계에 대한 불안이 좀 커진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단체 관광객이 풀리게 될 가능성 혹은 여러모로 지금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화장품이 아무래도 또 한국을 대표하는 기념품인 거는 변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요가 좀 회복될 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기업들이 과거보다 체질을 많이 높여놓은 부분들 예를 들면 매장 수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고정비가 많이 낮아졌고 그에 따라서 BEP 레벨, 손익분기점 레벨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기조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시기가 바로 올해 하반기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짧게 가기보다는 좀 길게 뭐 체질이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방금 매장이 좀 줄여지면서 그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매장이 안 보이면 결제할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단순한 질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매장을 일부러 줄이고 있는 구간에서는 매출에 영향이 갈 수 있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많이 화장품을 사시죠. 그리고 그렇죠. 다른 여타 이제 길거리에 나와 있는 로드샵 채널 외에도 H&B 채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올 땡땡땡 채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채널에서 또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채널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변화되는 추세. 속에서 그 유행하는 어떤 채널 트렌드를 잘 따라가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과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그냥 주구장창 로드샵만 늘리는 체계였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채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치기 하고 좀 집중할 거 집중하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냐 아빠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엄마냐 아빠냐를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화장품이냐 의류냐의 선택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 발굴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화장품 의류 섹터 하면은 중국 이야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은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이 많이 흔들렸습니까? 이 리뷰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참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달 전만 해도 네. 화장품 기업들이 좀 체질적으로 혹은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대만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심리가 냉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어느 정도 악재를 반영했다라 보고 있고 사실 2016년, 17년도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사드 배치하면서 한알령이 좀 있었었죠. 중국 내에서 이제 한국 연예인들 못 나오고 마케팅 잘 못하는 시기가 2017, 18년도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잃을 게 너무 많았던 시장이고요. 지금은 사실 잃을 게 별로 없는 이미 바닥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보시면 화장품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5월에 아시아권 연휴 등 국내 입국 외국인 증가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눈여겨볼 인바운드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섹터 종목 있을까요?
인바운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면세 면세점. 채널일 네. 거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놀러 가려면 카지노 또 많이 가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는 제품들, 기념품으로는 화장품이 단연 혹은 K 패션과 관련된 뭐 의류, 화장품 이런 소비재 제품들이 조금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생활 소비재 관련한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1시 40분에 마켓인사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